이 책은 제가 그냥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드린 거고요. 어쨌든 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썼어요. 내용이 괜찮죠? 예,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 좀 최대한 맞춰 쓴 거고요. 자, 요거 말고 이제 요 기계, 음향 콘솔 기계를 제가 가져왔죠? 요 기계를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잭 꽂는 인터페이스만 있는 거예요. 그쵸? 단자대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DSP 프로그램 달려 있어가지고 소리를 조종하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 무선으로 컨트롤 안테나를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노트북에 보면 XR16 써 있죠? 요거랑 얘를 동기화 시킨 거예요, 지금. 동기화 시켰고, 동기화됐죠? 그 다음에 이 앱을, M-Air 에디시라는 M-Air를 다운받아요. 닫았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요 IP 어드레스와 커넥트를 해요. 커넥트 하면 믹서에서 PC 가겠냐? 그래. 믹서에서 PC를 갈게. 그러면 내가 얘를 쭉 이 믹서와 요 기기 연동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서 이걸 찍어서 그냥 유튜브에 올려주려고 그래요. 되게 막 헷갈렸는데 가끔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그 X32 같은 경우는 펌웨어가 서로 안 맞을 경우에 앱이랑 안 맞을 경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얘는 무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밀번호 설정을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 개수를 뭐 동시에 몇 개를 할 수 있느냐 뭐 11개까지 가능하네 보니까. 그리고 얘를 비밀번호를 걸 수 있어요. 비밀번호까지 걸어가지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여기다가 무선 공유기 뭐 흔하게 쓰는 공유기 달아가지고 써도 되고 아니면 랜선을 직접 꽂아다가 믹서에 연결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런 그 어린이 예배실 같은 데는 이걸 많이 써요. 컴퓨터에다 음악도 플레이하고 이걸 바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자, 연동됐죠 이제?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제가 얘를 다시 초기화 시켜요. 초기화. 이니셜라이징. 너 정말 그렇게 하겠니? 네. 이니셜라이징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초기화 됩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를 다 초기화 시켜서 초기화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저는 이 콘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믹서에서 여기 부분이 16개까지는 인풋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메인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불이 들어오죠? 보이죠? 네. 제가 말해도 기본적인 거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일단 마스터를 0에 놔두고 0에 놔두려면 0에다가 맞춰가지고 페이지 올리면 돼요. 플러스 0.1이고 0.5고 이게 잘 안 맞네? 이 결벽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벽증. 저 같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그냥 0을 치고 엔터 치면 돼요. 0이 돼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0을 치고 엔터 치면 소리가 기본적인 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채널에서 여기 보면 이 폴다운 메뉴를 설명하자면 믹서 전체에 어떻게 상태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개인 이만큼이고 이런 거 보이죠? 이건 채널에 대한 전체를 보여준 거고 인풋에 대한 걸 조정하는 거고 뭐 게이트 이런 식으로 쭉 그 입력에 대한 게 조정이 돼요. 자, 다시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요걸 셀렉트 해야 돼요. 셀렉트. 내가 여기 메인도 있고 인풋 채널이 셀렉트 돼서 이 개인 채널에서 개인 올려볼게요. 지금은 0이죠. 0. 0이 들어오고 0이 되고 0이 돼서 들어온 대로 나가는 건데 되게 작죠. 이 믹서가 가지고 있는 증폭기를 안 쓴 거예요. 이제 증폭을 해볼까요? 증폭은 어떻게? 여기서 0에서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느끼기에 적정한 레벨만큼만 올리면 돼요. 여기서. 그러면 레벨 올라가는데 소리가 어때요? 약간 조금 더 커도 되는데 이 눈금은 작은데 공간 레벨은 크죠? 그럼 어떡하지? 그럴 때는 이 교회에 있는 믹서기의 볼륨을 좀 줄여줘야 될 거예요. 이 믹서기의 볼륨이 몇 번이죠, 채널이? 1번이요. 1번을 제가 좀 줄일게요. 줄어졌죠? 줄여놓고 여기서 게임을 좀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라. 그러면 레벨이 더 충분히 떴죠? 자, 이 레벨 중에 여기가 있어요. 맨 위에 올라가면 뭐가 될까요? 빨간불 줄여요, 빨간불. 너무 낮으면 노이즈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노브가 미터가 적정하게 요 한 70%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잡으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못 잡아놓으면 얘를 너무 낮춰놓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레벨이 모니터에도 가고 다 가기 때문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이런 거예요. 믹서는, 페이더는 뭐예요? 이 페이더는 그냥 0, 무조건 0. 0에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공간 맞추고 나서 이거를 못하면 다 망합니다. 자, 일단 유니티에 맞춘 거죠. 자, 그 다음에 볼륨은 됐고, 음색.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채널에 이 교회 믹서기에, 얘도 껐게요. 지금 껐어요. 자, 이제 디폴트예요, 디폴트. 지금, 이건 제가 무슨 만지냐면, 이 교회에 있는 믹서기 만진 거고요. 지금은 그 교회 믹서기도 디폴트고, 여기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볼륨 올리니까 소리가 저음이 좀 많죠? 자, 이제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 이 그래프를 뭐로 보냐? 여기가 물고기를 봐요. 물고기의 머리, 물고기의 꼬리.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내 소리를 RTA라고 리얼타임 아날리시스를 켜놓으면 제 목소리가 그래프가 뜰 거예요. 근데 뜨죠? 제 소리 뜨죠?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엄마가 물고기 사오면 어떻게 해요? 고등어 사오면 꼬리를 잘라버리죠. 꼬리를 이게 로우 컷을 합니다. 로우 컷을 하고 얘를 잘라버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 잘라버리죠? 얼마큼 자를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르고 싶은 것보다 좀 많이 했다가 다시 줄여가면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큼 하나, 둘,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저음이 없어도 없어 보이고 너무 저음이 많아도 부담스럽고 그 선을 찾는 거예요. 그 선을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정도 찾으면 소리가 깔끔해지죠? 근데 다 찾는 이렇게 까는 거랑 저는 이렇게 이거를 좀 살려놓고 여기서 중간쯤 찾아가지고 요거 말고 중간에 요 필터를 가지고 여기를 내려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저음감 약간 있으면서 필요 없는 중저음 걷어내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러면 소리 좀 낮죠? 이게 더 나은 것 같지 않으세요? 마치 얘가 꼬리 지느러미라고 생각하고 얘를 등 지느러미, 물고기 뭐 등 지느러미 있잖아요. 잘라버린 거야. 필요 없이. 그거 드시겠어요? 네, 다 버릴 거예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볼륨 됐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저음 걷어냈어요. 끝났죠? 그 다음에 머리를 올려주는 거. 머리를 하나, 둘, 셋. 얘를 살짝 올려주면 소리가 더 시원해지죠? 시원한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반대로 깎아보면 멍청해지죠? 올리면 좀 더 올라가요. 자, 얘를 어디서부터 올리냐 그러면 얘가 지금 14인데 얘를 아까 우리 고음이 10이라고 했죠? 12 정도 올리니까 적정하게 느낌이 나죠? 고음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더 세게 올리고 싶다. 한 뭐 8 지금 4죠? 4, 5 이렇게 올리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고음이 올라가죠? 마치 중학생이 화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집 딸내미들 입에다가 쥐 잡아놓은 것처럼 빨갛게 하고 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촌스럽게 화장한 듯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안 한 듯하게 살짝 올려준 거예요. 이게 기본 화장하는 거랑 똑같죠? 기본 메이크업 베이스하고 색조 다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 외에 하지 마세요. 뭐 때로는 어떻게 뭐 어디 보면 이렇게 막 지렁이 만지면 소리 좋다고 막 하는데 하지 마세요. 자, 만지는 순간 사실은 이렇게 만지는 순간 위상의 변형이 생겨요. 그래서 많이 안 만지는 게 소리도 좋아요. 할 수 있으면 저는 이렇게 안 만집니다. 안 만지고 가끔 이런 경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좀 떨어뜨려서 가끔 이렇게 볼륨 올려야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가 생길까요? 그런 경우는 소리가 어떻게 돼요? 잡으니까 볼륨 올리면 하울이 나겠죠. 그럼 제가 얘를 줄이고 이 채널에서 개인을 올려볼게요. 2인적으로 많이 올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EQ로 가서 볼륨 올리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하울이 나겠죠? 하울이 나는데 하울이 나는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자, 볼까요? 그쵸. 걸렸어. 여기네, 여기에다가 놓고 얘를 깎아줘요. 그러면 그 포인트 안 나가겠죠? 그쵸? 근데 이 포인트가 너무 많이 깎이니까 하울도 주지만 주변에 소리가 손해봤죠? 얘를 좀 예쁘게 샤프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에 보면 그 Q 값을 내가 9, 지금 2인데 9 넣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요것만 딱 잡아내는 거야. 하울링만 딱 잡아내는 거야. 요게 그 필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하나 정도 해볼까요? 한 2개 정도 괜찮아요? 예. 자, 하나 올리면 그쵸. 또 걸렸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여기에 기울기를 뭐 그 정도 놓고 딱 잡으면 그 음색은 좋지 않지만 목사님이 좀 힘들칠 때 소리 내릴 때 볼륨을 올릴 수 있는 마진이 생길 수 있어요. 그쵸? 지금 레벨이 지금 많이 큰 편이거든 지금. 그죠? 근데 요 필요 포인트 몇 개만 이 공간에 들어가는 하울링 포인트만 잡은 거예요 제가. 이해되죠? 예. 그렇게 하면 조금 전반적으로 다시 볼륨 줄이고 얘를 올려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크죠? 예, 지금 이 정도 되는데 목사님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목사님 포인트를 딱 잡아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낯선 것 뿐이지 이게 여러분 이거 기계 제가 이거 지난주에 샀다고 했잖아요. 50만 원 주고 샀어요. 50만 원에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엄청 좋아요. 저는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고 G마켓에서 사시는가 시중가에 사시는가 좀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거 소리 잡아놓으니까 어쨌든 간에 소리는 기본적인 됐어요. 뭐 여기서 이제 취향적으로 음색을 좀 더 뭐 덜 깎거나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제 소리 정확히 안 들려요. 사실 이 자리는 섀도우 자리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저만 좀 약간 여러분보다 덜 들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볼륨 잡았고 음색 잡고 나면 된 거예요. 근데 약간 아쉬워.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뭐 아니면 뭐 목사님 중에 갑자기 막 뭐 이렇게 스피치를 좀 세게 하거나 이럴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말하다가 아멘 그러면 귓구멍이 한번 청소가 됐죠. 방금 전에 할 때 청소가 한번 싹 됐어요. 예. 이러지 말고 이걸 걸어서 요 레벨 이상 올라갈 때는 요 한 3대1 정도로 깎아버리자. 이렇게 요런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이거를 다이나믹 컴프레서 리미터예요. 그래서 이거 걸면 요거보다 넘어가는 선들은 빨간불이 들어오죠. 빨간불 들어온 만큼 잡아요. 그럼 제가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랑 다르죠? 귓구멍에 소리 확 들어갔다 안 나오죠 이제. 아까는 막 됐는데 근데 너무 아멘! 그럼 목사님이 짜증이 날 거예요. 예. 야, 소리가 안 나간다. 이런 말 할 거예요. 너무 많이 깎았어. 이거를 적당히 한 듯 안 하는데 깎는 거 한 듯 안 하는데 살짝. 할렐루야.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그리고 비율도 3 정도는 알아요, 사람이. 낮게.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정도 살짝 먹힌 거죠. 얘 기울기도 여기 기울기예요. 니가 뭐지? 니가 무릎 아니야 무릎. 무릎을 예쁘게, 자연스럽게, 거칠게, 예쁘게.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이렇게 깎아놓으면 소리가 훨씬 자연스럽죠.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광 진리로 예배할지라. 할렐루야 해도 크게 좀만 더 가볼까요? 올려볼까요? 아멘! 이거랑 컴프레서 안 건 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부담되지 않으세요, 귀가? 부담되면 안 돼요. 부담될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왜? 자, 이제 부담 안 되게 컴프레서 눌러버려요. 아멘! 차이 나요? 는 게 낫죠? 컴프레서 건 게 나요, 안 나요? 우리 과자 먹던 자매? 예. 괜찮아요? 이게 너무 게 낫죠, 훨씬. 살짝, 그 부분만 살짝 가려주는 거예요. 메이크업 해주는 거예요, 메이크업.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소리를 잘 눌러놓으니까, 거친 소리가 괜찮아요. 싱어들도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흥분해서 막 갑자기 크게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살짝 컴프레서 걸어놓는 거 전부 다. 그러면, 편차가 안 나게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소리가. 싱어들 노래나 성가대 노래 부를 때 제일 느끼시는 게 튀는 사람 한 명. 그게 제일 싫거든. 그렇지 않아요?
노래 전체를 잘하냐 못하냐보다 한 사람 튀는 게 제일 싫거든. 그래서 이걸 다 눌러줘요, 전부 다. 컴프레싱은.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고 났습니다. 그런데 약간 소리가 작으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올리면 어떨까? 게인을 올려봐요. 3dB 정도 올리면 그냥도 커져요, 소리가. 그냥 소리가 커졌죠, 이제? 커진 상태에다가 큰 소리를 눌러주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소리에 이득이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게인이라고 하는데 메이크업 게인이라고도 불러요. 우리는 이걸 화장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소리를 컴프레서 빼면 작아지죠? 작아졌죠, 지금? 자, 이 상태로 그냥 쓰는 거에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러면 작다가 크게 낼 때는 커지는 거죠. 아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누르면 적게 말할 때는 커지고, 적게 말할 때도 커지고, 크게 말할 때도 눌러지는 거예요. 아멘! 눌러지고. 전체적으로 소리를 레벨을 지켜 올리는 거죠. 이런 기능이 다 있어요. 무료야, 무료. 이거 써야겠어요, 말하겠어요? 무조건 써야지. 그죠?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게 다, 뭐, 싸구려는 100만원짜리도 있고, 막 이런 걸 다 넣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 비쌌어. 음향이 이런 정도, 커피, 죄송합니다. 휴지만 넣어주세요. 이런 정도 사이즈만 되는 교회는 음향이 몇 천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런 50만원짜리 기계에다가 스피커 몇 개만 달면 끝. 생각보다 소리 좋아요. 그쵸? 그래서, 네. 네, 질문해도 돼요. 저희가 네. 특순하게 되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교회들이 이제 스피커는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어떤 좀 열악한 데서는 우리가 이렇게 왜 음향이 안 좋다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음향이 안 좋다는 얘기하죠. 그러면 그 스피커가 안 좋든 상관없이 지금 서드가 하나가 있으면 이런 소리 집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자,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스피커는 전체적인 것들을 커버해주는 영역이니까 아무래도 사이즈랑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볼륨을 컨트롤하는 거는 이 콘솔 키가 있어야겠죠. 근데 교회 가면 일반적 교회들은 채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빅화이어가 한 10대 명 쓰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빅화이어들마다의 레벨을 그 이쪽 엔지니어가 잘 모을 수 있으니까 우리 컨트롤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만의 콘솔을 갖고 다니면 요 두 개 채널만 주면 여기 만약에 산지교회에서 찬양한다 하더라도 두 개, 우리 걸 다 받아서 두 개 주면 되니까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진짜 휴대용 콘솔로 그쵸. 생각을 하면. 네, 빅화이어 지난번 대만 출장 갔을 우리 대만 사역 갔을 때 이걸 가져갔어요, 제가. 그럼 거기다 예. 유선을 지금 몇 개를 꼽을 수 있어요? 뭐 18개까지 꽂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꼭 이 회사 거 아니라 다른 회사 것도 많이 있고요. 지금은 이런 그 페이가 없는 콘솔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쓰시면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네, 카드도 가능하고 뭐 외상 안 됩니다. 예. 무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무선도 여기다 무선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웬만한 사역할 때 이거 차에 넣고 다니고 이걸 그냥 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뭐 이걸 파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경우 이런 교회에 방송실이 너무 멀어. 그래서 조그만 아날로그 믹서 하나 놓고 연결해가지고 편하게 쓰는 경우 있죠. 그런데 이걸 디지털로 한다는 뿐이에요. 예, 그게 다요. 저는 이런 거 어디에 추천하냐면 기존의 교회에 아날로그 콘솔 돼 있고 방송실 먼데 찬양단 맨날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사다가 찬양단 요거만 쓰시라고. 그리고 여기다 파워드 스피커 밑에 안 모니터 되니까 다 돼요. 엄청 편해요. 이런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콘솔들이. 그러니까 비싼 돈 들이지 마시고 목사님 채널은 그냥 기존에 아날로그 쓰시고 찬양단만 요거 써라. 그러면 서로 분쟁이 안 생기니까 그런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컴프레서로 가서 자, 제가 컴프레서에 레벨을 설정하는 트레솔드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 설정부터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깎이는 만큼 얼마큼 GR 게인 리덕션이라고 해서 손해보는 만큼의 눈금 보여준 게 눈금 보여준 게 있어요. 그리고 요 기울기를 얼마큼 부드럽게 하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볼륨을 얼마큼 쓸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컴프레서의 기본 기능이고요. 이제부터 고급 팁이 들어갑니다. 고급 팁. 자, 이건 뭐지? 잘 모르면 오토 됩니다. 오토 누르면 자기 알아서 조정해 주는 건데 저는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매뉴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뉴얼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스피치 같은 거 하실 때는
어택을 많이 줘요. 소리의 시작점이거든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볼륨이 약간 크니까 줄여볼게요. 예. 어택을 많이 주면 소리가 훨씬 더 시작점이 빨라지고 끝나는 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되게 명료하게 떨어지죠. 빠른 얘기할 때 좋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해도 하나님은 다 떨어지죠, 소리가. 근데 반대로 이건 시작점이고 끝점이에요. 끝점을 4000ms예요. 4초. 그러면 시작점을 없애버리면 똑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뭔가 다르죠. 하 할 때, 하나님을 할 때 하가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살아있어. 그러니까 소리가 명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 하냐? 이거는 이렇게 노래 부를 때나 악기 쪽 이럴 때 좀 굉장히 남아있어야 될 때 얘를 내가 킥에다 했을 때는 킥을 좀 오래 남기고 싶다. 그러면 올려주죠. 그리고 스피치는 좀 짧게 해주고. 이렇게 그때마다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 마이크라고 하면 목사님 마이크는 어택을 무조건 많이 줘요. 목사님은 또릿또릿하게 명료성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릴리즈를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이거 웬만한 유튜브에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맨날 좋아요, 구독만 눌러서 이런 것만 있지 이런 핵심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해줘.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오늘 한 거를 그냥 유튜브 올려서 여러분들 보시고 다른 해외 선교지든 어디 교회든 하시면 좋겠다. 이런 믹서기 이제 많이 사시는데 정말 핵심적으로 쓰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거 건들면 안 돼 이런 거지. 건들면 안 돼. 건드리려고 만든 건데 방법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컴프레서의 기본적인 기능들, 스레스홀드 설정하는 거, 레이시오 설정하는 거, 니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얼마큼 깎이는지 보는 GR 값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약간씩 올렸으면 소리가 훨씬 더 좋아진다. 여기까지 끝냈고, 두 번째는 여기에 말이에요. 어택을 더 많이 주면 명료성이 좋아지고 릴리즈를 줄여서 쓴다. 스피치 할 때는, 찬양할 때는 반대로 훨씬 낫고, 싱어들 할 때 싱어 목소리에는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낫겠죠. 싱어들은, 보컬들은 올려준 게 더 소리가 뭉뭉해지고 유지가 되니까 약간 보컬들을 좀 이렇게 뭉개주는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펙터를 쓰기도 하고 컨트롤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하는 기법들이. 왜냐면 다 각자 소리 나오면 듣기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뭉개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사이즈 체인 필터라고 해서 그냥 필터 인가해주고요. 이 중심 주파수를 어디로 할 거냐. 내가 지금 1kH니까 왔다 갔다 해서 그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주로 많이 쓰는 주파수 보컬이니까 요 정도 놔두고 그 소리를 비율을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 주파수 소리를 컴프레싱 걸어주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죠?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르면 오토. 네. 우리한테 오토가 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교회에서 이런 아날로그 믹서기를 디지털로 바꾸고 설치해놓고 절대 만지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배우시고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다시 그 씬을 불러오면 되니까. 이거는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불러오시면 돼요. 저도 오늘 이걸 한 거를 저장해 볼까요? 세이브하고 세이브 에즈 씬 하고 이거를 전부 저장해 버리면 이거에 대한 파일 저장하는 거 저장이 돼요. 그리고 다시 USB 갖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 콘솔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불러오시면 돼요. 파일만. 어렵지 않아요. 예, 결코 어렵지 않아요. 자, 됐죠? 여기까지 됐죠? 다음에 게이트는 아까 컴프레서는 소리 크기 조정인데 큰 소리를 제어하는 거고요. 게이트는 낮은 소리를 제어하는 거예요. 얘가 잠깐 좀 쉬어주면 좋겠다 이럴 때 있죠. 언제가 있냐? 드럼에 스네어 마이크, 탐 마이크, 여러 가지 마이크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탐의 마이크를 댔으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뚱 이것만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마이크에 어떤 소리 들릴까 들어보면 하이에 스네어 소리 들리게 치치차차치차 차다가 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웬만할 때는 꺼놔야 돼. 그랬다가 드러머가 뚱뚱 칠 때만 마이크를 뮤트를 풀어서 열어줘야 돼. 뚜둥뚜둥 훌륭한 인지는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기계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 걸어놓고 이 마이크가 탑 마이크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다가
형사제 꺼 있다가 뚱 꺼 있죠? 이렇게 말할 때 치치차차 이렇게 스네어 하이에 들어오는 건 아무리 떠들어도 안 열려. 마이크가 안 열려. 꺼 있어. 그죠? 치치차 할 때는 스네어랑 하이엔만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그러다가 뚱 할 때만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 마이크 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소리가 깨끗해지죠? 그리고 꺼인 상태에서 뚱만 들리는 거예요. 이걸 써야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써야죠. 네.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특별히 이제 싱어들 같은 경우 인도자는 잘못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인도자에 잘못 걸면 내가 얘기하는 중에 소리가 안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인도자한테 안 걸어요. 전혀 안 걸고 싱어들은 이렇게 뭐 중간에 인도자 대신 또 멘트하거나 이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싱어가 예배 인도하다가 갑자기 혼자 은혜 받아서 혼자 뭐 은혜스럽게 멘트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다음 무대는 없어요. 명단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냥 금기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옆에 서 있는 싱어들은 절대 멘트 안 한다에 한 표를 걸기 때문에 싱어에다가는 이펙터도 많이 걸어놔요. 그냥 인도자는 이펙터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니까 최소한 해놓고 그때 조정해주고 인도자 갑자기 멘트 할 때 있거든. 그때 이펙터 열렸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자는 이펙터 좀 적게 주고 싱어들은 많이. 일단 요거 먼저 다 알려드리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펙터 있죠. 이펙터 보니까 이펙터가 뭐냐면 이 공간이 약간 드라이한데 높이가 한 5m 더 올라가고 대리석 된 것처럼 큰 홀처럼 만들고 싶어. 그럴 때 홀 리버브를 쓰는 거예요. 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은 뭐 플레이트 하나 써볼까요? 플레이트. 그래서 이펙터를 몇 가지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는 룸, 빅티지한 룸이고 두 번째는 홀, 딜레이, 리버브 있어요. 자, 제가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그냥 희생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네. 자, 하나, 둘, 셋. 제 마이크에 홀 이거였죠? 홀. 여기가 천장이 낮은 공간이지만 마치 홀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홀은 굉장히 따뜻하고 한 40, 50대 중년의 아주머니 같은 어머니 같은 느낌이 있어요. 따뜻하잖아요. 안 따뜻하다고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플레이트를 해볼게요. 플레이트가 4번이었죠? 같은 레벨로 하나님은 좀 더 시원하죠? 약간 한 20, 30대 여자, 약간 차도녀 같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원하죠? 대답이 없으면 제가 4kg를 틀어줄 거예요. 네. 자, 이런 느낌과 이제 룸 계열은 좀 짧겠죠. 아까 1번이었죠. 룸. 하나님은 들리는데 약간 짧죠. 너를 지키시는 자. 없는 듯 하지만 있는 게 도움되죠. 만약에 이거를 제가 룸을 없애면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되게 너무 막 민낯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다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 듯 안 한 듯 섞어주는 거야. 싱어들 몇 개 섞어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너의 우편에. 여기다가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3번이 이펙터였죠? 3번을 가볼게요. 3번만 가면 되게 이상해요. 3번만 가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쵸?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하고 여기 섞어 쓰는 거예요. 룸하고 아니 뭐랄까 플레이트랑 할까요? 플레이트랑 섞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딜레이 빼고 홀만 플레이트만 넣다가 비교해 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들어갑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딜레이가 들어가기 훨씬 더 풍요해지죠. 싱어디 더 들어간 거죠. 빅 콰이어가 된 거죠. 그죠? 이런 게 들어왔어요. 여기 요거는 이제 그 템포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맞게 탭을 눌러줘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럼 딜레이가 섞이면서 훨씬 더 소리가 예뻐져요. 자 그러면 뭘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걸 다 쓰면 어떨까요? 다 쓰면 어떻게 될까? 볼까요? 다 쓰면 또 느낌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괜찮지 않아요? 섞었으니까 그걸 맞게 내가 취향에 맞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제가 이 개념만 설명해주고 아 이건 이런 성향이야 이런 성향 알고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고 공깃밥 추가해서 먹고 와서 계속 연습해보는 거야. 배가 꺼질 때까지.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하나씩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뭘 볼까요? 자 이거를 해볼게요. 그럼 제가 홀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홀이 이만큼 열려있죠? 홀에 이제 파라미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파라미터를 홀에 보면 프리딜레이. 프리딜레이가 뭐지? 소리가 맞고서 튀기는 첫 번째 반사음이니까 사이즈가 커지면 프리딜레이가 커지겠죠. 사이즈 작으면 프리딜레이가 작아진 거고 초기 반사음이니까 이 스피커는 여기서 맞고 튀기니까 금방 오잖아요. 짧은 거예요. 여기가 이 공간을 이 두 배처럼 늘리고 싶다. 그럴 때 프리딜레이를 올려주면 느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 상태에서 올려볼게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차이 느끼세요? 요거를 아예 없애볼까요?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올려볼게요.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공간에 맞게 음악에 맞게 프리딜레이 값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디케이. 전 디케이 되게 좋아해요. 사실 디케이를. 디케이 뭐냐면 소리가 커졌다가 줄어드는 구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줄어드는 구간 처음 올라갔다가 줄어드는 구간인데 어렵긴 하죠. 그래도 이거 그냥 그런 개념만 아시고 하시면 돼요. 지금 1.5초예요. 자 이거를 하나님은 없앨 때 하나님은 맨 밑에 그쵸?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울렁대는 느낌이 있죠? 초마다 다른데 요거를 같이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헌금송 같은 거 할 때 요걸 조정하면요 아주 은혜스러워요. 아주 좋아요. 느린 노래 솔리스트 할 때 요걸 가지고 조정해요. 저는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프리셋 놓고 올렸다 내렸다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고급지고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조정해요. 전문 프로 엔지니어들은. 네. 그렇답니다. 예. 자.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기능들의 이펙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때로는 저는 이제 서브 사운드 맥시마이저가 더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저음을 좀 부강하는 서브우퍼에다 걸기도 하고 아니면 또 한번 해봐야 돼. 피치 시프터. 피치 시프터는 저때 얘기한 것처럼 잠깐만요. 4번으로 피치 시프터는 이렇게 들어온 소리를 주파수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낮추면 소리가 바뀌는 피치가 낮아지는 거죠. 소리가 그죠? 피치 시프터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볼륨을 올리면 여기 이펙터 올려야겠다. 올리면 소리가 완전히 다른 음성 변조가 되죠. 반대로 하면 피치를 높여주면 피치를 높여주면 피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많이 그 변조를 쓰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극하거나 역할할 때 많이 쓰기도 하고 여기에 적정하게 레벨 조정해서 변조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어요. 이걸 다 쓰시면 돼요.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 네, 엄청 좋잖아요. 네. 옛날에 이거 하나 살려고 100만 원짜리 사다가 쓰기가 뭐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스테레오 코러스도 있고요. 코러스 기능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쓰는데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제 제가 이런 것들 옛날에 안 가르쳤어요. 왜? 음악 처음 배운 사람이 이걸 배우면 너무 헷갈려 하거든. 근데 이거 쓰면 훨씬 더 도움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만 그 음향 기능의 기능만 아셔도 훨씬 도움 되겠다. 아시겠죠? 예. 자, 일단 요건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 시간이 벌써 금방 가버리네. 제가 여기 교회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교회에 있는 거는 요 교회에 있는 그 아이패드를 제가 연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예, 나오죠? 예. 교회에 있는 요 기능이 여기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게 요거죠. 지금, 요 채널이 1번 채널이에요. 저는 이퀄라이즈 걸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퀄 뺄게요. 여기서 빼면, 제 믹서를 빼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오죠? 소리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음을 컷하고, 하나, 둘, 셋. 그리고 고음 살짝 올리고, 필요한 부분들의 포인트를 낮추면 소리가 훨씬 도움이 되긴 해요. 저도 이거 처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쓰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까 썼던 이 베링거라는 콘솔은 되게 저렴하고 소리도 안 좋고 고장 잘 나요. 예. 근데 UI가 되게 편해요. UI가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RTA 기능 아까 봤던 그 레벨부터가 안 뜨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쓰지 막 되게 당황하는데 이건 UI가 좋으니까 그냥 써도 돼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되죠? 별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 좀 만져 쓰긴 해요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되는 지금 요 1번 채널은 이렇게 쓰고 2번 채널, 3번 채널 쭉 써 있는데 제가 여기서 요게 인풋이고 요게 다음번 채널에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채널이 32번까지 이렇게 있네요. 그쵸? 이걸 보내주는 억스가 있는데 억스가 메인도 있고 메인에 이퀄라이저가 안 걸려있어요. 그쵸? 메인에 우리 지난 목요일날 어떻게 했죠? 같은 동일한 주파수가 계속 허리 나니까 메인에다가 이퀄라이저 걸어서 컷했죠. 이 공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냥 온대로 그냥 보내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제가 민감하게 보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쵸? 요거인데 억스에 보니까 여기 억스 1번이 WPL 리어 뒤에 있는 거 리어 스피커 그죠? 그리고 룸 모니터 그리고 리버브 FLML 이게 뭐죠? FLML이 뭐죠, 목사님? FLML이 뭘까요? 네.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FLML과 R만 혹시 여기 옆에 있는 걸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울링 포인트를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죠? 플로우 모니터가 바닥에 있는 걸 우퍼 아까 네. 옥스 1번이 지금 여기 기둥 아래에 우퍼 들어가 있습니다. 우퍼 예. 우퍼인데 EQ가 플랫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우퍼에 내장 우퍼 하나 둘 올라가나? 둘 올라가요. 우퍼가 어쨌든 있는데 우퍼도 그러면 우퍼를 쓴다고 하면 하이컷 필터를 써야겠지 이렇게 원래 필요한 만큼만 쓰게. 우퍼는 고음에 안 쓰니까 우퍼 L, R도 같이 이렇게 꺾어 쓰는 게 기본적으로 맞을 거예요. EQ를 이렇게 인가시키면
여기도 EQ 인가시키면 우퍼에는 웅만 나오게. 이렇게 필터 쓰는 게 맞을 거예요. 예. 그리고 리어 있는 건 양옆에 있는 리어 같아요. 그러니까 리어에도 필요한 만큼 소리만 들리면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저장은 아니지만 그냥 혼자 이렇게 살짝 로우 컷을 해서 뒤가 웅웅되지 않게 하고 EQ를 인하고 얘도 마찬가지 인해서 인하면 저음이 좀 빠지니까 깔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설교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야 이거 저음 빼는 그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거 넣었다가 뺐다가 야 이게 좋니? 이게 좋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저음 빼는 게 낫네. 그러니까 뒤에는 웅웅대는 게 싫은 거니까 이미 이 공간에서 저음은 얘가 역할을 다 했고 얘가 우퍼가 그렇기 때문에 이 풀레이즈 스피커가 저음을 재생할 필요는 없어요. 설계에서는. 그리고 얘도 약간 사실은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요만큼 달아가지고 내리 찍어야 되는데 얘가 왜 달려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의감이 흐려질 수도 있거든요. 앞뒤가 길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 안 쓸 것 같으면 차라리 매달아서 목소리 모니터나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느낌상은 이게 파워 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쓰면 돼요. 다시는. 그리고 리어 룸이 어디 방이 있나 보죠? 이 안에 있는 음향실 안에 있는 모니터링 그러니까 플랫하게 맞을 것 같고요. 리버브는 뭐 리버브 쓰면 되고 요게 하울링이 많이 나니까 요 부분들을 여기가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요. EQ를 이거랑 EQ 뺐을 때랑 넣었을 때랑 차이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어쨌든 EQ를 많이 안 잡으면 고음이 좀 많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여기가 두 개다 그렇죠? 그 플로우 모니터 LR이 고음이 많아서 고음을 좀 깎아놓은 것 같아요. 상태를 보니까 그죠? 그리고 보통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목사님용 모니터는 로우 컷 사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방법치 알려드렸으니까 목사님 서 계시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구 스텝한테 야 요거 내려봐 올려봐 차이만 아니면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면 해도 되고요. 저음을 깎는 게 좀 더 시원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저음이 충만하세요. 이미 이 우퍼에서 나오는 G 소리가 달리기 때문에 앞에보다 무대가 저음이 많아요. 그런데 모니터 스피커까지 저음이 많으면 좀 이렇게 명료성이 떨어져요. 매스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목사님 모니터는 저음을 컷해줘요. 그러면 좀 더 깔끔해지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와서 인풋으로 와서 목사님 마이크가 몇 번이죠? 1번인가요? 이거 아닌 것 같고. 그쵸? 단상이 12번, 13번이요. 예, 요게 11, 12요. 11, 12. 예. 11, 12. 요게 목사님 11번이네요. 목사님 마이크에 저음이 좀 깎여 있고 두 개가 동일하게, 그죠? 그리고 피드 포인트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들어보지 않았지만 이거 보는 거고 여기에 컴프레서를 보려면 어디로 봐야 되죠? 여기 있네요. 컴프레서는 지금 걸려있지 않은 컴프레서 온 라 할렐루야 라 헤이 지금 너무 높게 걸려 있어서 이게 지금 빨간불이 GR 여기 보이죠? GR이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빨간불이 안 들어오죠. 만약에 제가 얘를 낮추면 라 좀 들어오죠. 빨간불 라 그쵸?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많이 낮춰야 되나? 그러면 이 공간에 비해서 스피커의 출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륨을 많이 못 올린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공간에 비해서 스피커의 볼륨이 크면 스피커의 볼륨을 줄여서 믹서를 최대한 올려서 써야 얘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다 쓰는 거예요. 요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채널에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일단은 뭐 그 컴프레서는 이제 요거 목사님 이야기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요런 거 제가 컴프레서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 여기에 레이시오는 1.25 대 1. 예, 잘 하셨어요. 이거는 목사님 마이크에는 되게 살짝만 걸려야 돼요.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고 니도 더 소프트하게 해도 되고요. 니도 요것도 요 조정이니까 소프트하고 되고 게인도 좀 올렸고 됐고요. 게이트는 안 걸어도 되는데 예, 안 걸었어요. 예. 목소리 EQ만 이렇게 걸고 비교적 뭐 이렇게 돼서 지금 나와 있는 게 WP 우퍼에다가는 목사님을 안 걸었죠 지금 그죠?
잘하신 거예요. 우표에다 걸면 안 돼요. 웃긴 일이 생겨요. 그리고 리어 LR 양옆에 리어에다가도 걸었고요. 그 다음에 룸 방송실 들어가 있고 리버 부분은 빼버렸어요. 목사님 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F 모니터는 열려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저도 처음 보는 거지만 이렇게 보면 그냥 이해되잖아요.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능들이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거에 맞게 쓰시면 좋겠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다 쫓겨가지고 얼마 안 남아서 4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큰 그림은 이렇게 디지털 콘솔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고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싱어들 마이크 쓸 때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하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을 좀 많이 해서 실수를 많이 못했네. 저 질문을 좀 해서 좀 풀어드릴까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궁금하거나 조금 더 듣고 싶은 거나 그랬으면 편하게 물어보시겠어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믹서를 연결하다 보면은 한 믹서에 악기랑 같이 연결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보통 아까 배웠던 식으로 사람이랑 레벨을 아예 다르게 잡아야 되는 거죠. 똑같이 0.5를 같이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볼륨 같은 거죠. 그 볼륨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볼륨이 진짜 그쵸? 왜냐면은 인도자나 사람 소리는 작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예배에서 전체적인 볼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저는 인도자를 제일 이만큼 둬요. 그 다음 코러스. 그리고 그 정도만큼 드럼 리듬 따위 간간히 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적게 반주가 좀 줄을 때 멜로디 라인이 들릴 수 있게 다 섞으면 비교적 맞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자는 정확히 어텐션이 돼야 돼요. 인도자가 안 들리면 내가 지금 콘서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도,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잘 들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가 정확하게 명료하게 들려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요, 실제로 보면 여기 저음을 완전 더 깎아버리는 거 있어요. 콘서트 할 때. 이렇게 돼요 할 정도로 저음 깎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인도자의 목소리가 명료하고 또 정확하게 들리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 다음 보조하는 콰이어의 목소리가 인도자를 보조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볼륨이랑 이런 레벨들이. 또 음색들이 더 일정하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게 안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리듬 따위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멜로디 따위랑 같이 믹싱이 돼야 되겠죠. 그게 안 되면 소리가 이상해지는 거죠. 네.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출력이 잘 안 되면 웃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음향이 그만큼 비중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네. 밸런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 어제 목요일날 얘기했지만 안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죠. 예배팀 할 때 전체 볼륨이 되게 중요하다. 전체 볼륨과 주파수 균형. 그러니까 고음, 중음, 저음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여기 서브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밸런스에서는 어쨌든 인도자와 코러스, 그 다음에 또 그 리듬 단과 멜로디 단을 생각하시면 대충 하얀 종에다 그려가는 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돼요. 빈 종에다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 사실은 음향 엔지니어도 거기에 뒷중에 있다 보면 몰라요. 근데 오히려 한 발짝 뒤에서 전체 레벨이 너무 큽니다. 작습니다. 밸런스 요구하시면 맞춰줄 수 있거든요. 전체 레벨은 너무 크면 성도들이 금붕어를 만드세요. 금붕어. 입만 뻥긋뻥긋. 크게 안 불러요. 너무 크면 소리가. 그래서 적정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레벨을 조정해 주는 건데요. 소리가 너무 크면 그냥 닿는데 컸다가 작았다 하면요. 조금 작아도 크게 느껴져요. 크면 완전 큰 것처럼 커버리면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안 부르게 돼요. 볼륨 레벨을 그때그때 조정을 해줘야 돼요. 예배 때 그냥 켜놓고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레벨을 조정해서 조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브릿지가 중요해요. 브릿지. 설교, 그러니까 찬양 끝나고 났을 때 사람의 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멀리 들리게 해놨는데 그 다음에 대표 기도가 딱 들어와. 그럼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죠. 상대적으로 더 적게 느껴지거든. 그거 복귀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마찬가지로 어둡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밝아지면 동공이 또 작아지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브릿지 타임을 제일 잘해야 돼요. 브릿지 타임.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 뭐 찬양 끝나고 대표기도 할 때 이런 때 사임을 잘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그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밸런스 되게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또 다른 거 있어요? 시간 지금 아니. 스피커랑 콘솔이랑 어떻게 연결을 해요? 아, 이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연결은 어쨌든 제가 이걸 얘기 안 했군요. 보니까. 예, 되게 중요한, 이거 아닌가? 뭐지? 강의 어떤 거였지? 강의 아니야. 아까 어디였지? 키노트. 네. 여기 있네요. 아까 꼭 얘기해야지 꼭 깜빡한 건데요. 선생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예. 자. 예, 저도 지금 갈 길이 멀어가지고. 자. 요 개념만 설명할게요. 약간 오버되긴 했지만, 요 개념만 설명할게요. 이 낮은 레벨이에요. 마이크 레벨 이만큼이고, 라인 레벨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 레벨을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레벨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 레벨로 다 프로세싱 하는 건데, 요 마이크 레벨이랑 라인 레벨, 다이렉트 박스라든가 키보드 같은 거는 라인 레벨이에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기로 봤을 때 1V로 쓰는 1V, 0.77V인데 1V가 이 정도 레벨이에요. 그냥 얘는 갖다 쓰면 볼륨 올리고 쓸 수 있는 건데 마이크는 너무 작으니까 얘를 올리는 거예요. 요 레벨만 갭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 레벨과. 그리고 여기 있는 선들은 다 마이크 선으로 움직일 수 있고 앰프에서 스피커 가는 거는 큰 전개 신호가 가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스피커 선이 굵죠. 그래서 기기별로 연결하는데 그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믹서가 있지만 믹서 하나 또 연결해서 또 써도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마이크 잭은 이렇게 암과 수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꽂을 수밖에 없어요. 이는 이렇게 암놈이고 수는 순놈이에요. 출력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 잭을 통해서 이런 라인 레벨, 1V 레벨까지는 다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앰프에서 나가는 신호는 크게 나가니까 여기서 스피커 선이 나가는 거고 요즘에는 앰프 안에 스피커 안에 앰프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꽂으면 돼요. 플러그 인 플레이. 요즘 모토가 그거예요. 그래서 파워 내장된 스피커를 많이 쓰기도 해요. 중저가에서는 괜찮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금액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래요. 예. 아무튼 한 학기 동안 할 거를 뭐 이렇게 2시간 동안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음향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 이런 마음만 들었으면 저는 오늘 강의 성공한 거예요.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아니면 뭐 유튜브 볼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교회에서 적용하기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